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정읍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 전 행정관은 지역소멸대응국 전담부설 신설과 국립암전문 원자력병원 분원 유치를 최우선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국혁신당 강동원 남원시 지역위원장이 출판 기념회를 열며 사실상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국 대표와 당 지도부가 직접 참석해 힘을 보탰고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남원시가 내수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상가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상가 안팎을 고치고 필요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합니다. 벼를 말려 죽이는 가시 무늬병 예방을 위해서는 모내기 전 규산 기류를 살포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시 무늬병 피해 논이 토양을 분석한 결과 규산 함량이 낮은 토양에서 피해가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원시장 선거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국혁신당 강동원 남원시 지역위원장의 출판 기념회를 열며 사실상 출마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조국 대표와 당 지도부가 직접 참석해 힘을 보탰고 중앙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시작되면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강동원 전 국회의원. 자신의 책 남원의 역사와 예술 그리고 인물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국 대표와 정춘생, 강경숙 등 당 소속 의원들이 출동해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관심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불거진 민주당과 혁신당 합당 제안에 쏠렸습니다. 원래는 여기 오래 있고 여기 계신 시민분들과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싶습니다만은 일정이 혁신당의 합당 논의는 남원시장 선거 구도를 크게 흔들 편수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당 지도부의 행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남원을 핵심 전략 지역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또는 제가 고향에 있을 때도 강동원 위원장님의 활약 항상 박수를 치고 저분 참 잘하신다,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다행히 이런 기회가 마련되어서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남원의 발전. 강 전 의원은 오늘날 남원의 현실을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진단하며 정체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이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죠. 민주당 39년 동안 우리 남원은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가 다방면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춘향제 100주년을 맞아서 우리 남원이 세계적인 문화로 꼭 피울 수 있는 중심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강 전 의원은 책을 통해 남원의 역사와 문화를 총망라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남원을 빛낸 역사적 인물과 함께 사건들의 진실과 대안도 담았습니다. 다만 민주당부터 진보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여러 차례 당적을 옮기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전력에 관한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국회의원 뽑았을 때 제가 제명을 당했어요. 그 뒤로 모든 선거 때만 되면 민주당에서 봉사를 했는데 복당 신청만 하면 저는 거부를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2차례나 거부당한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의 공천 경쟁 속에 양당의 합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선거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 중앙당의 지원을 확인한 강 전 의원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면서 남원 시민들의 선택지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정읍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최 전 행정관은 지역소멸 대응국 전담부서 신설과 국립암전문 원자력병원 분원 유치를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이 22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국이 정읍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도식 전 행정관은 지역소멸 대응국을 신설해 인구 감소 대응책과 농촌지역 재구조화를 통한 소득 창출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농촌 재구조화라는 문제, 정책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지역 소멸에 대한 장기 비전을 기획하고 정책적으로 준비하는 전담 부서의 업무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서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전 행정관은 이어 서울 노원구와 부산 기장군에만 있는 국립암전문 원자력병원 분원을 정읍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방사선연구소 정읍분원 등 관련 기관들이 정읍에 위치해 있어 명분도 충분하다는 것이 최 전 행정관의 주장입니다. 서남권에는 한빛원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 서남권에 방사능에 대한 위험 비상 의료 거점 국립 체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구도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원자력 연구원 분원과 방사선 연구소 분원이 정읍에 유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유치 목적의 최적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 전 행정관은 영아돌봄 강화를 위해 영세아동 2인당 보육교사 1명 배치안과 시내권 400실 이상 규모의 비즈니스 호텔 확보도 약속했습니다. 제18대 강훈태 국회의원 비서를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한 최 전 행정관은 광주광역시 대외협력관을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완주 군민과 대화 무산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정부의 삼특 지원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완주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지키면서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며 완주 군민과 군의회 숙고를 요청했습니다. 또 광역행정통합 지원과 더불어 삼특에 대한 대우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광역행정통합의 절반 수준인 연간 2.5조 원 지원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기자간담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통합에 관한 대통령과 이 정부의 입장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정리가 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회를 꼭 좀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가 남원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김원종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특별보좌관을 남원시 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김 특보 측은 이번 위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기업, 소상공인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점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김 특보는 앞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부안군의 해안가에서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8시 40분쯤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이 바다 위에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후 해경은 변사체를 수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안해경은 사망 시점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벼를 말려 죽이는 가시무늬병 예방을 위해서는 모내기 전 규산 비료를 살포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가시무늬병 피해 논이 토양을 분석한 결과 규산 함량이 낮은 토양에서 피해가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유효규산이 157mg/kg 미만으로 나타나면 모내기 전까지 논에 규산지 비료를 살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양질의 흙 섞어주기와 유기질 퇴비 등을 투입해 땅심도 높여야 합니다. 남원시가 내수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상가 환경 개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총 3억 2천만 원을 들여 약 60개 사업장을 지원하며 상가 안팎을 고치고 필요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합니다.
지원 내용은 간판 교체와 외벽, 도색 공사, 내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구입 등이 포함되며 가구와 같은 자산 취득성 물품이나 영업 물품은 제외됩니다. 남원시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최대 수건 사업인 공공의대법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된 공공의대법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수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과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법 처리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회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하고 이재명 정부가 입법으로 화답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당정청이 함께 참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도위원회에선 공공의대 설립을 담은 정부 입법 추진 일정이 공유됐다고 하는데요.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조만간 연구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며 실시 설계비 등 관련 예산 39억 원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올해 설계 착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가 2월 처리 예정인 공공의대법은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원예 특작 분야 자체 사업에 2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는 지역 특화 작목 육성과 고소득 작목 육성, 과수 경쟁력 강화 등 총 6개 분야로 나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딸기와 포도, 논콩 등 시가 선정한 12개 전략 작목의 생산 시설 장비를 집중 지원해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농산물 소비 트렌드에 맞춰 고부가가치 작물 육성과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예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북 지역 자치단체들이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도청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혁신도시 악취 해결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김제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에 남아있는 현업축사 27개 농가를 매입 철거하는 사업의 지방비를 공동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 340억 원 중 국비 238억 원을 제외한 지방비 102억 원을 전북도 30%, 김제 50%, 전주, 완주 각 10%씩 나눠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남원 기후환경연대가 20일 남원 아이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나비교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창립 선언문을 채택하고 대표로 장효수 목사, 부대표로 유지선 씨를 뽑았습니다. 환경과 종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17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과 개발정책 감시, 시민 참여 확대, 환경교육과 정책 제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후환경연대는 토론회와 공동행동을 이어가며 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